네,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투자의 맥 방송을 하겠습니다. 저는 기획TV고요. 저도 좀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아이 쇼핑도 하고 또 볼 일도 보면서 좀 많이 걸어왔더니 조금 피곤하네요. 그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환율 얘기부터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환율에 대해서 환율이 다행히 계속 눌러대서 지금 이제 1466원까지 떨어졌어요. 굉장히 인위적이죠. 인위적. 그다음에 이제 환율 관리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이제 구원투수로 나왔죠. 그게 이제 뭐 잘한 일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연금도 다 국민이 낸 돈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0.04% 조금 떨어지면서 그나마 이제 인덱스가 그나마 좀 떨어져서 어, 미국 대비 이제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좀 떨어졌는데 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인위적으로 굉장히 누른 거죠.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누르면은 이렇게 뭐 상승할 때 이렇게 파동이 뭐 이렇게 그려진다면 뭐 하락할 때도 뭐 파동이 이렇게 뭐 그려지겠죠. 근데 인위적으로 하면 이런 파동들이 막 좀 이상하게 나옵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면 사실은 이제 언젠가 우리가 취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환투기 세력이나 이런 세력들이 붙을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누누이 말하지만 금리를 올려야 되고, 금리를 올려야 되고, 내년에 수축 재정을 좀, 덜 풀어야 됩니다. 재정을 덜 풀어야 되죠. 재정을 좀 덜 풀어야 되는데, 하여튼 돈을 최대한 덜 푸는 이 쿠폰도 웬만하면 좀 자제하고요.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의 이런 또 헛발질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헛발질 때문에 뭐 국민의힘은 또 이 포퓰리즘 돈을 풀어서 하는 제1차원적인 그런 인기에 그러니까 자신 인기에 뭐야 올라타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정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겠죠. 그래서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뭐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두 당 모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공격도 할 수 있고 뭐 이쪽 말 들어보고 이쪽 말 들어봐도 뭐 틀린 얘기들은 아니죠. 자, 그러면서 계속 트르키 얘기가 나오죠. 트르키의 대통령도 이제 뭐야 거의 이제 독재를 하면서 선심성 정치 그런 걸 하면서 무려 한 5년 동안 현재까지 5년 동안 트르키가 이제 돈을 계속 풀었죠. 선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결국 이제 나타난 게 이 트르키의 환율이 여기서 거의 이제 뭐 9리라, 9리라 정도, 뭐 8리라죠, 8리라. 더 뒤로 얘기하면 이제 여기가 아니라 거의 여기쯤 되겠네. 여기쯤. 여기서 8리라가 되죠, 8리라. 8리라였던 게 그 2020년부터 2020년부터 8리라였던 게 쭉 올라서 41리라까지, 그죠? 41리라까지 정확하게 5배, 5배가 뛰었습니다. 5배. 그죠? 5배가 뛰었죠? 이 그래프가 완만한 것 같아도 5배가 뛰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1,400으로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1,400원 곱하기 5배를 해야 됩니다. 5, 4, 20. 그러니까 7천, 7천 원 정도까지 오른 거죠. 7천 원. 현재 투르키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거의 4배 정도를 올렸죠. 이런 상황이 오니까 금리를 떨어뜨리다가 떨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 올린 겁니다. 그죠?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어요. 환율이 이제 천장이 뚫리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계속 강조하지만 빚 있는 사람들은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빚이 계속 이제 더 내리지를 못하는 거죠. 원래 내려야 되죠. 미국 따라서 이제
미국은 약달러라는데 약달러 추세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계속 오르는 거, 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투르키예처럼은 안 되겠지만 투르키예처럼 될 수도 있다. 물론 100%뭐 환율이 뭐 4배 뛰고 5년, 4년 동안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도 2배 정도는 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왜 3,000원 얘기를 하냐면 자,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1,500원이나 뭐 1,400원대에서 계속 묶어줄 겁니다. 그죠? 이 기간이 뭐 한 8개월 정도 유지했다고 칩시다. 8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유지가 됐는데, 8개월 정도 유지가 됐는데, 이 8개월 정도가 유지가 된 후에, 만약에 얘가 위로 뚜껑이 열려서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면, 곱하기 2배, 그러니까 1,500원에서 바닥을 다진 거죠. 1,400원, 1,500원. 그러면은 1,500원에 2배면 얼마입니까? 3,000원입니다, 3,000원. 그래서 3,000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IMF나 뭐 2008년 뭐 모기지 사태나 이런 금융위기가 올 때 우리나라 저 환율은 저점이 낮은 거죠. 뭐 저점이 뭐 한 700원, 800원 이때 시작해서 뭐 IMF 때도 뭐 간 거고 2배를 다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여기서 더 환율 문제나 뭔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3,000원까지 충분히 가는 거죠. 그죠? 그렇죠. 저점이 3천, 그러니까 1,500원 정도가 고착화되면 1,500원이 고착된 이후에 2배는 3,000원입니다. 그 3,000원, 저는 3,000원 이상을 보는데 어쨌든 3,000원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한 2,900원까지 열려 있어요. 고점이. 근데 그 이상 오버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다. 자, 환율이 뭐 그러면 우리도 뭐 투르키예처럼 5배 뛴 게 아니라 한 4년 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 2배만 뛰어도 잘한 거죠, 결국. 그죠? 트리키에는 5배가 뛰었는데 2배만 뛰어도 3,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화 자산은 안 된다. 달러 자산으로 다 바꾸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물론 여기서 엄청난 획기적인 막말로 부동산이 떨어지든 뭐 주식이 떨어지든 엄청난 뭐 유동성 흡수를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뭐 정책이 완전 바뀐다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돈 풀기를 안 하고 금리를 올리고 뭐 한 적어도 금리는 지금은 한 2, 3%대는 최소한 빨리 올려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굉장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추세는 막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고환율 소방관으로 나온 게 이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해외 주식 투자 비중 줄일 수도. 그죠? 그래서 기재부 복지부 하는 첫 사자 협의회. 그죠? 그래갖고 외환시장 활용된 수익성 영향 우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국민연금. 과연 이 국민연금이 이렇게 환율 방어에 쓴다? 그러면 수익률 악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것도 나중에 또 엄청나게 때려 맞을 수가 있죠. 결국은 이제 국민연금은 물론 이제 작은 연못에 고래가 들어있는 엄청난 큰 연금입니다. 우리나라 연금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런데 이 미래를 위해 미래를 담보로 해서 만든 이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부실도 나고 또 그러면서 과연 이제 국민들이 낸 돈을 갖고 환율을 막는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죠. 왜 내 돈을 자꾸 수익을 낮게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국민연금도 또 뭐야 20년이나 30년 후에 다 고갈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수익률을 더 추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생길 거다. 결국 이거는 이제 이창용 기억해 주십시오. 이창용 하는 총재가 결단을 내려야 되죠. 이창용. 그죠? 자, 지금은 1차적으로 가장 문제는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죠. 그죠? 이 컨트롤을 못 하는 거죠. 나중에 이분한테 지나갔을 때 사람들이 쌍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뭐 정부의 눈치 볼 때가 아니죠. 연준처럼 할 말을 해야 되죠. 그죠? 이대로 뭐 부동산 살리고 그냥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갈지도 못하죠, 결국. 그래서 2년 안에 이제 2년 안에 이 환율이 3,000원을 뚫게 된다. 자, 이창용 그 국민은 그저 하는 총재와 또 뭐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여러 이 은행이나 뭐 이런 그 금융권에서
한쪽이 터져 나가더라도 지금은 뭐 어영부영할 때가 아니죠. 결국은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축소해서 윤정기를 그만 돌려야 된다. 돈을 그만 찍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보면은 음, 자, 이제 이 IMF가 오늘 경고했어요. 자, IMF는 뭐죠? IMF는 뭐죠? IMF나 미국의 뭐 유명한 뭐 그런 뭐 금융이 아니라 저 언론사들, 언론사들의 이 거진 이게 이런 경고성 찌다시예요, 찌다시. 찌다시. 나중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폭망할 때 이런 찌다시가 다시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재명 정부 나라빚 관리해야, 그죠? 빚도 세계 1등으로 증가, 원화 가치 하락은 뉴질랜드 다음에 우리나라가 2등, 2등. 뉴질랜드는 지금 뭐 경제가 박살나서 그런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빚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돈은 지금 이 뭐야 저 누적 그 통화량은 미국 대비 7배가 더 높습니다. 왜 높냐? 2021년 2년부터 미국이나 유럽들은 통화량을 풀었죠. 저기 때 뭐야 그 팬데믹 때 그거를 그 다음부터는 돈을 풀어도 증가량을 뭐 3%대인가 이렇게 맞췄습니다. 총 그 통화량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이 3%고 통화량 그 M2 누적 증가율이 한국이 20%입니다. 결국 7배가 미국보다 높다. 통화량을 우린 줄이지도 않고 그 2021년, 2022년 이때 그 저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계속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이 갭이 7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적 그 M2 증가율이. 미치는 거죠. 그죠? 이건 우리가 아파트 뭐 강남 아파트 뭐 엄청나게 비싸다 자랑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골 때린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소수 몇몇 그러한 부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도 그거 만약에 비싸진 뭐 아파트 뭐 20억이든 30억이든 현재도 그거를 달러 표시로 바꾸면은 한 22% 정도 그냥 그 녹아내리는 거예요. 달러로 표시하면 하락합니다. 그 정도. 지금 환율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기사를 보죠. 자, 그러면서 우리 주식시장은 어떠냐? 주식시장은 어떠냐? 이 비투gem이 어쩌나? 자, 비투gem이 어쩌나? 자, 11월 반대매매 누적액 연중 최고, 월간 누적액 2천억 원 돌파, 일달 1일 평균 미수급 1조 원 넘어, 신용거래도 역대 최고치, 변동성 장세, 손실주의보. 자, 불나방이 되는 거죠. 지수가 분명히 꺾일 수도 있다.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요번 하락은 최소한 3,600에서 3,500 사이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지금도 아주 3,800이 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이럴 때 막 뭐 그 신용이나 아니면은 뭐 미수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죠? 이거 그래서 얘네들끼리 다 털려야 돼. 이 불개미들이 털려야지만 진정한 바닥이 나온다. 바닥도 쌍바닥이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야 한 2%대 이상 코스피가 이제 상승했다가 거의 보합에서 이제 조금 높게 끝났죠. 자, 이 피투개미들의 반대 매매가 나올 때가 이제 그 대체적으로 진바닥이 나올 거다. 아직도 멀었어요. 얘네들 많이 더 털려야 됩니다. 자, 또 딴 기사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스가 참가 조선사 크리스마스의 윤가. 자, 노트에 적으셔. 노트에 적으셔. 크리스마스 때 트럼프가 SNS에 올린대요. 자, 혹시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조선사 있죠. 아니면 조선 기사사든 조선사들이 12월 중순부터는 또 요거에 맞춰서 벌크업을 할 거다. 벌크업을 할 거다. 지금은 좀 빠질 수도 있지만 12월 초나 중순부터 빠른 주식은 12월 초부터 벌크업을 할 거다. 이런 거 메모해 두셔야 돼. 크리스마스 때 트럼프가 SNS에 뭐 현대 뭐 미포조선 뭐 HD 현대 뭐 이런 식으로 쏜대준다. 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세를 많이 주겠죠. 마스다가 다시 지금 많이 또 빠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도 동일스트렉스나 몇 종목 보고 있는데 지금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12월 말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24일 요럴 때 이제 예, 뭔가 나온답니다. 예, 어디다가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STO 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제 국회 법이 이제 법안 소위는 통과했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그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되면 그게 이제 진짜 인정을 받죠. 그 다음에 또 입법이 뭐 부처관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거의 되는 건데, 그게 이제 12월쯤에 본회의가 열릴 거다. 그래서 12월 뭐 10일이나 뭐 그때쯤 열리겠죠. 예. 그래서, 어, 그리고 또 이거를 뭐 국민의힘이 지금 내년도 뭐죠? 그 국가 예산 때문에 예산 심의하면서 좀 줄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뭐 이거를 뭐 필리버스트인가 뭐가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거부를 할 거다 이것도, 그런데 어쨌든 둘이 12월 올해 말까지 통과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통과가 되는데 좀 쉽게 통과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진흙탕 싸움이 되다가 거의 뭐 한 20 며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영향으로 오늘 이제 STO 주식들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STO 주식들도 오르지 않고 미리 올랐다 빠진 주식들은 주가가 오늘 대략 좀씩 올랐고요. 미리 올랐던 주식들 대표적인 핀거, 갤럭시 모니터리, 뭐 K옵션, 서울옥션 뭐 이런 주식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벌크업 돼서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단타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좀 이따가 이제 차트를 볼 텐데 약간의 희소식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 STO 제도와 움직임에 이 장애골에서 세 곳이 물밑 신경전을 합니다. 국회 24일 자본시장법 전자금융병 개정안 심사 금융위원회 연내 두 곳 예비인 추가. 그래서 뭐 이 부동산 등 쪽에서 파는 이런 게 이제 장외 시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개장을 하는데 KDX, NXT하고 루스색블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분산원장이죠. STO는 이제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죠. 암호화폐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해 갖고 분산원장 기술로다가 이제 뭐 판매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뭐 KDX 컨소시엄은 한국거래소가 주도, 키움증권, 뭐 교보생명, 카카오페이 증권 등이 최대주죠. 또 KNT 컨소시엄은 넥스트레이트가 최대주주로 신한투자, 하나증권,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 참여. 루센드 블록은 조각투자 플랫폼의 소유 운영자 루센트 블록이 주관, 한국 사우트 폴벤처 투자펀드 3호가 이제 10% 지분,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장외 거래에 대한 또 내용이 나와 있죠. 장외 조각투자 장외 거래소 3대 컨소시엄입니다. 그죠? KDX, NXT, 그다음에 룩센트 블록, 그렇죠? 주관사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트, 루센트 블록, 그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 참여하는 업체들, 그죠? 뭐 증권사들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모펀드도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강점으로는 이제 안전성, 민간주도 혁신성, 전문성,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다 뭐 오케이 사인이 날 수 있고 뭐 또 탈락을 한두 개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한국거래소와 코스코미 주도하는 이제 KDX 세 컨디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죠. 얘는 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카카오페이 여기가 또 더해져 제도권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중심의 안정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딴 기사 보겠습니다. 네, 먼저 IT센 글로벌 자 종목들을 빨리빨리 볼게요. 자 STO 종목들을 몇 개 보여드리는 이유는 흐름을 보시라고 흐름. 자 IT센 글로벌 자체는 계속 우상향이지만 뭐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일봉상 보면 이렇지만 이 주봉상 보면은 얘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죠? 고점 대비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횡보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얘가 한번 이때 금거래소랑 뭐 이런 게 엄청 실적도 좋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온 다음에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었습니다. 빠지고 있었어.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빠진 다음에 얘는 뭐 올라간 게 없잖아요. 우선은 지금 여기서 거의 놀았으니까. 그래서 얘는 요번 하락, 어제 오면서 이제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안 빠졌어요. 그 전에 오른 게 좀 많이, 그 선조정을 이만큼 받았죠, 이만큼. 그죠? 선조정을 이만큼 받았기 때문에 얘는 안 빠졌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또 딴 종목을 보죠. 그러니까 이제 선조정을 받고, 요번 벌크업 과정, 한 일주일 정도 되죠. 이때 급등을 안 했던 종목들은 빠지지 않았어요. 되려 올리거나, 뭐, 거진 보합 정도에 있었어요. 자, 다날도 이제 STO 결제 관련돼서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얘 역시도 이게 선조정을 이만큼 받았죠. 자, 주봉으로도 보면 확실하죠. 그러니까 선조정을 이렇게 받은, 이렇게 선조정을 뭐 여기서부터 이만큼 선조정을 받은 거죠. 올렸다가 이제 기대감으로 미리 올려고 이제 빠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선조정을 받은 주식들은 거의 안 빠지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월봉들, 아까 그 IT 샌드 월봉을 봤어야 되는데, 자, 단알 보면, 어쨌든 월봉이, 뭐, 뭐, 대롱이로 끝나도 돼요. 대롱이로. 대롱이로 끝나도 됩니다. 이번 달. 다음 달에 뭐, 관통하는 차트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만약 대롱이로 끝난다면. 그래서 월봉들을, 적어도 뭐, 더 밀진 않겠죠. 더 밀진 않겠죠. 어쨌든 다음 달에는 얘는 월봉상 이렇게 끝나도 돼요. 이렇게 끝나도 됩니다. 다음 달에 뭐 통과된다고 하면 관통하면서 한 돈 만 원까지 최소한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봤던 그 IT센 글로벌도 월봉을 한번 보죠. 네, 월봉을 좀 봐줘야 되는 게 과연 다 12월에 통과가 된다면 월봉을 이렇게 끝나도 되나 이제 이런 거죠. 그죠? 얘 역시도 뭐 여기서 그냥 이대로 끝나도 되고 더 빠져도 되네. 얘는 더 빠져도 돼요. 더 빠져도 되는 위치죠. 어쨌든 이렇게 보유선이 꺾이긴 했어도 월봉상 더 빠져도 됩니다. 왜냐면 다음 달에 그냥 이렇게 쭉 올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쭉 올리면 돼요. 음. 그래서 이번 달에 5일선 위에서만 뭐 끝나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빠질 영역도 있죠. 그래서 5일선 근처에서만 끝나면 돼요. 이번 달에. 그래서 적어도 뭐 수목금 3일 남았죠. 예. 그래서 여기 위에서만 끝나면 다음 달에 이렇게 5일선 찍고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샌도 그렇고 단알 이런 것도 차트가 월봉이 살아있다. 12월에 뭔가 발표하면 아구리가 맞는다. 네, 그렇습니다. 딴 거 보겠습니다. 자, 뱅크에어 글로벌도 올라간 게 없죠. 조정을 미리 받았죠. 자, 보시면 얘도 그죠? 조정을 미리 받았죠. 이때 상승을 많이 했다가 조정을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얘도 별로 빠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상승하고 조정을 받던 주식들은 뭐 되려 24일 날 이제 기사가 나왔어도 안 빠졌습니다. 그죠? 얘 역시도 뭐 여기서 그냥 대롱이로 끝나도 돼요. 5일선에 어차피 대롱이죠. 다음 달에 관통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문제되는 차트는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많이 빠진 주식들을 볼게요. 핑거 한번 보죠. 핑거. 핑거는 자 주봉으로 보면 여기까지 어쨌든 여기까지 들어줬죠. 여기까지 들어줬는데 여기서 이제 거의 회복을 다 했죠. 고점까지 거의 다 하다가 그냥 이틀 만에 쭉 밀어버렸습니다. 쭉. 뭐더 밀 수도 있죠. 여기까지. 어쨌든 간에 상승분 거의 이제 여기서 상승했던 이 상승분을 다 빼버렸어요. 그죠? 아직은 아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주봉인데 월봉을 한번 봅시다. 월봉. 그쵸. 월봉이에는 뭐 대롱이 관통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만 더 올리면 돼요. 조금 더 올려서 양봉으로 이제 5일선 회복까지 해주면 좋고 5일선 근처에서 끝나도 좋죠. 그래서 12월에 뭔가 나와도 되는 차트예요. 월봉상. 그죠?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올려주면 차트가 더 좋고요. 그런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하시면 이 차트 다음에 다음 달에 뭐 좀 더 올려서 5일선 찍고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많이 갈 수 있죠. 12월에. 그 다음에 또 딴 거 보겠습니다. 갤럭시랑 머니터리도 많이 빠졌죠. 이틀 상승한 분, 이렇게 이틀 상승한 분, 이틀이 아니라 뭐 이렇게 며칠 상승했던 분을 싹 다 빼서 이제 거의 원점대 왔어요. 원점대. 거의 이렇게 내일은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죠. 거의 쌍바닥으로 왔는데요. 자, 물론 일봉은 뭐 이렇게 한번 급등만 해도 차트가 다 만들어져요. 그죠? 이런 식으로 급등만 해도 차트가 한 이틀이면 다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거죠. 월봉을 봅시다. 월봉을 봅시다. 월봉이 얘는 5일선 회복을 해주면 좋죠. 회복을 못 해줘도 돼요. 다음 달에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5일선 찍고. 요 위에서만 시작하면 좋겠죠. 5일선 위에서. 갤럭시 M3도 뭐 3일 남았는데 뭐 더 빠질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오르면 더 좋습니다. 올라서 이렇게 5일선 근처에서 양봉으로 끝나주면 다음 달에 이렇게 쭉 그냥 시작하자마자 올리면 되죠. 갤럭시 M3였고요. 자, K옥션 한번 보겠습니다. K옥션. K옥션 한번 볼게요. K옥션도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보시면 그렇죠. 갤럭시 모니터나 핀 것처럼 거의 올라온 가격까지 다 뺐습니다. 그죠? 거의 앞산을 만들었다고 봐야죠. 어쨌든 뭐 여기서 좀 이렇게 상승을 하면 뭐 다음 달에는 또 뭐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서 또 갈 수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일봉은 뭐 어쨌든 뭐 하루 이틀이면 또 다시 5일선 회복하면서 갈 수 있는데요. 이제 월봉이 어떤가 봅시다. 월봉. 월봉이 거의 대롱이 관통이라고 그래야 될까? 대롱이라고 그래야 될까? 월봉상 얘는 뭐 도지가 나올 수도 있네요. 5일선 밑에서 5일선이 가면 이 5일선 대롱이로 이렇게 양봉 나면 더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K옥션도 나쁘지 않아요. 다음 달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차트라는 거 명심해야죠. 서울옥션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옥션. 서울옥션 오늘은 얘는 많이 안 빠졌네요. 그죠? 근데 이제 빠진 걸 보면 서울옥션도 거의 이렇게 쌍바닥을 이제 찍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얘는 한 번 더 좀 빠지거나 보합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긴 한데 월봉을 보죠. 월봉. 월봉이 이제 3일이면 월봉이 끝나요. 월봉이 얘는 뭐 지금 5일선 비슷한 도지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에 있어도 되고 좀 더 올라가도 좋죠. 어쨌든 간에 서울옥션이 5일선 대롱이가 아니라 5일선에 딱 그 도지로 맞춰 놓을 확률도 높다. 얘는 뭐 현 주가에서 빠지고 올리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3일 동안 그냥 거진 보합을 유지해도 되는 위치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옥션이었고요. 코나이도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코나이도 이제 STO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그런 이제 예, 뭐죠? 선결제 카드인가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렇죠. 자, 코나이를 보시면 얘는 미리 빠졌잖아요. 월봉 보시면은 주봉 보시면은 미리 좀 많이 빠졌죠. 여기 미리 올렸다가 다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더 빠질 자리가 아니라 뭐 횡보하거나 뭐 조금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렇게 바닥을 잡은 애들, 그러니까 지금 뭐 핀거나 갤럭시 모니터리, K옥션, 뭐 설옥션도 좀 많이 빠졌지만 앞으로 며칠 동안은 그렇게 급락을 하지는 않을 거다. 그게 예상이 되죠. 자, 월봉을 봐도 얘 역시도 이렇게 대롱이 도지네, 대롱이 도지, 그죠?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기울기가 꺾였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여기까지 이렇게 쭉 빠져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더 빠질 수도 있는 자리인데, 뭐, 다음 달에 뭐, STO가 된다면은, 그냥 여기서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요건 애매하네, 코나이는. 좀 애매해요. 사실은 뭐, 거의, 여기 근처까지 그러니까 한 달 더 빠지고, 뭐, 이렇게 좀 찍고 올리고 이러면 좋거든요. 그 약간은 좀 애매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월봉을 보냐면, 자, 앞으로 3일 후에 이제 월봉이 끝나는데, 12월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어차피 회사에서는 엄청 그 기대적이죠. 앞으로 수익도 많이 날 테고 그렇게 봤을 때 5일선이 이렇게 갑니다. 역배열이든 정배열이든 이렇게 가는데 5일선과 뭐 이렇게 떨어져서 뭐 차트가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쭉 떨어져서 뭐 이런 차트가 만약에 나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가 뭐 12월에 뭐 이렇게 해서 5일선까지 쭉 올렸다가 뭐 윗골이 단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에요. 이렇게는 안 하고 최소한 5일선에 붙어서 최소한 5일선 근처에 붙어 있어야죠. 붙어서 다음 달에 이제 뭐야 관통이나 5일선 찍고 급등 이런 걸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뭐 5일선에 붙어 있다가 다음 달에 이렇게 뭐 관통시키거나 뭐 윗골을 달 수도 있지만 이런 차트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이 너무 터무맹랑하게 5일선과 5월선이죠. 5월선과 이격이 크거나 이런 거는 다음 달에 좀 시세 주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월봉을 봐드린 거예요.
네. 요번에 그 벌크업을 했던 그런 기대 심리가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오르지 않은 종목들은 뭐 조금 오르거나 보합 정도 살짝 빠지거나 그랬는데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반대급부로 그 기대감이 빠지면서 많이 빠졌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어쨌든 요번 달에는 뭐 더 많이 빼고 그러진 않을 거고, 뭐 빼봤자 뭐 한 1, 2% 빠질 수는 있죠. 어쨌든 빠지는 것보다는 상승이 좀 더 유력하죠. 많이 안 상승해도 뭐 한 몇 프로, 한 뭐 하루에 한 1%나 뭐 2% 내외로 이렇게 조금씩 상승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는 거. 그렇게 하시는 게 어쨌든 금요일까지는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12월에 이제 통과가 된다면 본회의에서. STO는 그렇게 보시고 좀 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딴 종목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큐로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미국장의 영향으로 굉장히 좋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하락해서 좀 안 좋게 끝났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뭐 혹시라도 신약화가 나나 기대를 할 수도 있죠. 내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요걸 뚫어줘야 됩니다. 요걸 뚫어줘야 돼. 그래서 어, 어쨌든 뭐 5일선 위에 올려놓게 되거든요. 내일 같은 경우. 그죠? 그래서 내일은 좀 상승이 나와야 되지 않나, 최소한. 네, 윗꼬리를 달 수도 있지만, 그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 퀴로셀, 뭐, 지금 하루만 상승해도, 막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완성이 되죠. 지금 보시면은, 뭐 일봉을 봤을 때도 계속 이런 추세로 지금 나가는 거죠. 이런 추세로. 상승은 이제 이런 기울기가 생긴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쨌든 내일 뭐 이렇게 좀 상승을 해서 끝나고 여기든 여기든 그 다음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 기울기를 벗어나면서. 그러면 목요일 날도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미뤄진다면은 또 미뤄진다면 계속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어쨌든 미뤄진다면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뺐다가 뭐 하여튼 이 선을 쭉 따라서 가다가 예, 가겠죠. 그죠? 하여튼 애매하고 뭔가가 11월에는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11월에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마지막 이제 일주일이죠. 수요일이나 뭐 빠르면 수요일 날 오후에 알게 되고 늦어져도 목요일에는 뭐 발표를 하지 않을까. 만약에 된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월봉상 봐도 이제 월봉상 봤을 때 이제 요렇게 요걸 못 뚫었어요. 요렇게 기울기가 있죠. 그래서 5일선은 지지하고 있다는 거 계속 뭐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패턴으로 이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한 달째, 두 달째 조정인데 뭐 바로 뭐 계약 만약에 통과만 되면 바로 이제 일봉이 뭐 우선은 빨딱 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요럴 때 발표되는 게 좋죠. 발표되면 뭐 목요일 날 급등하고 금요일 날 급등하고 2월이 되죠. 12월에 또 급등하면서 자연스럽게 패턴이 넘어가겠죠. 예, 큐로스 한번 기대해 보죠. 11월 말에 이제 될지 안 될지 기대해 봅시다. SPG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제는 여기서 좀 상승을 좀 이렇게 쉬고 있죠. 또 5일선과 닿으려고 하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이걸 이제 뚫었는데 이렇게 조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하여튼 뭐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나갈 수도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여기 5일선을 밟고 또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예, 좋습니다. SPG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마디로 수익도 나고 영업이익이 뭐 플러스죠. 그러면서 이제 로봇주 중에서 기술력이 좋죠. 감속기 같은 거. 다양한 감속기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서 지금 대기업과도 협업들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부각되면서 벌써 1조가 넘었죠. 1조가 넘었으니까 제 예상에도 뭐 여기서 좀 이렇게 조정을 주지 않을까, 일봉상. 이렇게 조정을 줬다가 다시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2조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SPG 역시도 이런 게 부각되면서 현재 2배 올랐어요. 2배. 2배 올랐는데 조만간 이제 또
4배, 4배 이렇게 가겠죠. 자, SPG 로봇주. 자, 이제 로봇주들 몇 개 보고 그러면서 오늘 좀 부각된 주식들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그런 관련주인 이 스맥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이 급등하기 전에 항상 주식들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빼다가 그냥 갑자기 팍 올리면서 어제 상한가 갔던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또 6%대 상승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번 고점들 요런 데를 이제 때려 뚫고 빠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이 올 수도 있고요. 이런 주식들도 좋은 주식이죠. 네, 근데 이제 반등을 하면서 주봉을 봐도 이제 이런 데까지 아주 이빠이 빼다가 이런 데서 이제 상승 구간을 만들고 쌍봉을 만들었다가 또 눌렀다가 다시 이 고점을 뚫는 이 고점을 이렇게 뚫어버리는 그죠? 전형적인 어쨌든 이 상승하는 주식이죠. 이게 주봉인데요. 상승하는 주식이긴 한데 이 구간에서 굉장히 흔드는 거죠. 그죠? 윗꼬리를 뭐 3번 달았네요. 고점에서. 그래서 요즘에 먹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이런 데서 못 팔았는데 또 막 눌러요. 그러다가 또 이런 데 갔다가 이젠 아니겠지 한데 여기까지 눌렀다가 또 털면 또 잡아서 여기까지 올리고. 그죠? 이런 과정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과정이 지나간 다음에 그 여기를 뚫어버린다면 진짜 진정한 또 가격 상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뭐 장기간 보면 뭐 잘 간 것 같지만 일일 뭐 주 단위로 뭐 아니면 일 단위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힘들게 간 거죠. 그죠? 이때도 여기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계속 이렇게 아닌 것 같이 하다가 이제 뚫으려고 그러죠, 다시. 요번 달에 뚫을 수도 있고 다음 달에 뚫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일정한 박스권을 지나야지만 이러한 일정한 박스권을 지나야지만 월봉상도 이런 박스권을 지나야지만 진정한 이제 상승이 또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 팩토리 로봇주와 함께 물려가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도 급등을 하면서 이제 어느 주식 스마트 SPG 뭐 그런 주식도 있지만 스마트 팩토리 스맥 같은 주식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뚫어주면서 새로운 시세를 또 형성하는 그러한 또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딴 종목도 보죠. 자, 그 다음엔 이 모델 솔루션, 액추레이터, 초경량, 초경량이 이제 액추레이터를 하는데요. 얘 역시도 똑같죠. 요걸 이제 분명히 요번 주에 뚫을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시세를 다 줬다가 무슨 얘는 여기서 1차로 상승했다가 또 이렇게 횡보를 좀 오랜 기간 하다가 또 여기서 상승하고 또 이게 되게 굉장히 근데 요번에 빨리 이렇게 N자형 파동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을 주면서 충분히 가는 거죠. 주봉으로 보면 그래서 거의 빨래줄처럼 가는 거죠. 빨래줄. 그죠? 여기서 한번 크게 올리고 또 여기서 크게 올리고 또 5일선 찍고 주봉상 이제 뭐 더 올릴 것 같은데 더 올릴 것 같습니다. 더 올릴 것 같아요. 차트상은 더 올릴 것 같아요. 예. 최소한 요번 주 상승이 요걸 뚫어주는 게 좋죠. 요걸 못 뚫어주면 일정 부분 이렇게 뭐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올리지 않을까. 자, 모델 솔루션 엑스레이터로다가 지금 경쟁력을 갖고 계속 쳐올리고 있습니다. 모델 솔루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G트로닉스 이제 시스템 반도체 회사인데요. 굉장히 시총이 작죠. 시총이 작으면서 지금 이제 바닥권에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주식도 이제 갈 것 같습니다. 예, 원체 내용이 좋아서 시총도 너무 작고요. 그죠? 근데 차트가 일봉을 봤을 때는 야, 이거 뭐 세력들의 장난질이 보통이 아닌데요. 그죠? 또 이렇게 요거 이제 요렇게 U자형 비슷하게 가고 또 눌렀다가 뭐 또 다시 가겠죠.
네, 굉장히 좀 피곤하게 가는 주식이네요. 네, 주봉 봐도, 주봉을 봤을 때는 이제 요번 주일 수도 있고요. 다음 주라도 이 구간을 갈 수 있죠. 이 구간. 이 구간도 되고 이렇게 이게 좀 슈팅이 장대 양봉이 이 주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주봉이 장대 양봉. 그러면서 이제 요렇게 돌리는 거를 계속 때려 맞았죠. 여기서 때려 맞고 계속 여기서도 때려 맞았죠. 그죠? 이제는 한번 쭉 올려야 돼요. 물론 쭉 빠질 수도 있지만 네, 쭉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자리는 긍정적인 자리예요. 시스토로닉스 시총이 작고 비메모리 회사인데요. 얘는 그렇죠. 한번 여기까지는 올리겠네요. 여기까지 한번 올릴 것 같습니다. 16,000원, 16,000원 정도. 다음 달 같을 때 이렇게 쭉 올리면 좋겠네요. 5일선, 5월선 밟고 딛고 한 여기까지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시스트로닉스였어요. 바이오 중에서 이제 사이토젠 있죠. 사이토젠. 사이토젠이 이제, 지금 수익도 좋아졌고요. 그렇죠. 흑전을 했죠. 사이토젠이 다시 가려고 그래요.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제 그죠? 이렇게 한번 내일은 슈팅 나올 자리인데요. 도지 비슷하게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 갖고 슈팅이 하나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슈팅 자리가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주봉도 뭐 한 여기까지 찍었다 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8,000원 정도. 그죠? 월봉도 이렇게 한 5,000원 정도, 5,000원 정도 찍고 올 수 있는 위치예요. 이번 달에 이제 여기까지 한번 찍고 올 수 있는 위치다. 자, 사이토제 실적이 엄청 계속 개선됐습니다. 네, 대성홀딩스가 이제 유보율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유보율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얘가 한번 갈 것 같죠? 여기 도지 만들었네. 그죠? 자, 일봉인데 내일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대성홀딩스 뭔가 의미가 좀 있는 차트입니다. 예, 별이 5개. 여기서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자리 잡다가 여기서 이제 딱 수렴을 끝냈다.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대성홀딩스 유보금이 엄청 많습니다. 유보율이 부각되고 있어요. 네. 또 한 5천 원대 초반에서 놀다가 한 단계 더 하락시켰는데요. 링크제니시스. 야, 얘도 엄청 안 갑니다. 이번에 찐바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지지하는 척 하다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하락했는데 여기서 이제 조만간 또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와, 지독합니다. 지독합니다. 얘를 좀 길게 보면요. 어, 여기서 보시면은 길게 보시면은 요거 지켜준 겁니다. 요거 4,490원. 그죠? 와,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계속 횡보하면서 거의 여기서 박스권이었죠. 박스권. 그래서 이제 요 고를 메우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메우고 또 좀 이렇게 조정 주다가 다시 갈 수도 있겠죠. 지금 로버주 얘는 특히 OS 로봇 OS 관련주인데요. 얘도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데 안 가네요. 그 다음에 또 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TPC 옛날에 많이 얘기했던 회사인데 얘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 있는데 얘가 이제 이 공합기나 이런 거 그런 걸 잘 만들죠. 얘도 한번 갈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쭉 쏠 때가 됐는데 너무 올라가 있는 거를 얘기하기가 뭐해서 이제 바닥에 있는 것들도 이제 하나도 안 갔잖아요. 저 종합지수 오를 때 링크제니시스나 이 TPC도 한번 올릴 때가 되지 않나 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차트들도 뭐 한번 올려야지 뭐 계속 그냥 빠지기만 하면 주가가 뭐 영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어느 정도 펌프질을 해줘야죠. 그죠? 완전히 세력이 엄청 야박한 세력이죠. 얘 같은 경우도 뭐 한 4,000원 정도, 4,500원 정도, 한 이 정도 보고 가면 돼요.
자, 링크제니시스, TPC 이런 종목들도 이제 좀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얘기해 봤고요. 아까 또 말했지만 이 대성산업이 유보율이 부각되고 있는데 대성산업은 내일 뭐 슈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내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차트를 좀 보면서 마음도 달래시고 또 STO는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뭐 큐러셀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저 로버주나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쪽에서 또 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